김상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그의 직업적 실패도 아니고 삶의 압력에 무너졌던 시간들도 아닌 그의 유일한 아들 김민재를 잃은 슬픔이었습니다. 민재는 그의 삶의 빛이고 그가 끝내지 못한 꿈을 계속 꾸기 위해 던지는 희망입니다. 하지만 잔인한 운명은 민재를 불과 22살의 나이에 비오는 날 밤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데려갔습니다. 김상희 씨는 아직도 그 운명의 날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는 사무실에 있었고 큰 프로젝트를 계획하느라 바빴습니다. 전화가 울리고 전화 저편에서 그의 아내 이수진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재, 못 왔어. 상희. 그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펜이 테이블 위에 떨어졌고 잉크가 피 얼룩처럼 번졌다. 그는 바로 울지는 않았지만 가슴이 죄어드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병원에 도착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의 차가운 몸을 보고는 눈물을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그가 아이처럼 울어본 것은 인생에서 처음이었다. 목소리가 쉰 채로 눈은 지쳐 흐릿해질 때까지 울었다. 민재는 그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의 정신적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뛰어난 지성과 따뜻한 마음을 지녔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상희는 민재에게 어린 시절 어려웠던 시절, 가난을 극복하고 어떻게 자신의 경력을 쌓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곤 했습니다. 민재는 늘 반짝이는 눈으로 듣고 너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줄게, 네가 시작한 일을 이어갈게 라고 한 적이 있다. 그 약속은 이제 단지 고통스러운 기억일 뿐 김상희의 가슴 속에 영원히 아물지 않을 상처가 되었습니다. 민재가 죽은 후로 그는 더욱 소극적인 사람이 되었다. 그는 고통을 잊기 위해 일에 몰두했지만 매일 밤 집에 돌아와 아들의 텅 빈 방을 볼 때마다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의 아내 수진 씨 역시 이 충격을 이겨내지 못했다. 그녀는 점점 그에게서 멀어졌고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집안은 이제 무거운 침묵만 흘렀다. 김상희 씨의 가장 큰 슬픔은 아이를 잃은 것뿐만 아니라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와의 관계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비난했다. 그날 자신이 일에 너무 몰두하지 않았더라면 민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르고 그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김상희의 경력은 인내와 노력, 그리고 쓰라린 실패의 긴 이야기이다. 그는 경상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궁핍하게 자랐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농부로서 4명의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1년 내내 열심히 일했습니다. 김상희는 셋째 아이였는데 어릴 때부터 자기 힘으로 일어서지 않으면 평생 논밭과 가난에 얽매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17살의 나이에 고향을 떠나 큰 꿈 하나만 품고 서울로 왔습니다. 그 꿈은 바로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수업료를 벌기 위해 온갖 일을 했습니다. 식당 웨이터, 택배 배달원, 공장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그는 힘든 삶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의 어두운 등불 아래서 혼자 공부했고 결국 서울대학교 입학시험에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첫 번째 성공이었고 더 넓은 세상으로의 문을 열어준 전환점이었습니다. 김상희 씨는 경제학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작은 무역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재치 있고 통찰력 있는 사람으로 빠르게 관리자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야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35세에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회사는 일본과 유럽 시장에 의류를 수출하는 데 특화된 회사였습니다. 이것은 대담한 결정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자본이 거의 없었고 친구와 가족에게 빌린 돈에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창기에는 그의 회사가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주문 취소, 제때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파트너, 재정적 압박 등으로 인해 그는 여러 번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어느 날 회사는 독일의 대형 고객으로부터 수만 달러 상당의 선정물에 대한 지불을 거부당했을 때 김상희 씨는 사무실에서 바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혼자 앉아 종이 더미를 바라보며
자신의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 눈물을 닦고 파트너와 재협상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그는 회사를 지탱할 만큼의 일부 금액을 지불하도록 설득했습니다. 그 실패로부터 김상희 씨는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성공의 열쇠는 인내심과 적응력이라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그의 회사는 크게 성장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도쿄, 파리, 뉴욕에 지사를 둔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언론에서 한국 의류 산업의 영웅으로 칭송받았으며 그의 이름은 많은 젊은 세대에게 영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력이 항상 영광으로 가득했던 것은 아닙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는 그의 회사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많은 계약이 취소되고 빚이 쌓였으며 초창기부터 함께 일해온 수백 명의 직원을 해고해야 했습니다. 그 결정은 수년간 그를 괴롭혔다. 그는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돈을 잃을 때는 울지 않지만 한때 나를 믿어주었던 사람들의 절박한 눈빛을 볼 때는 울어요. 하지만 그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2년 만에 회사를 부활시켜 다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게 했습니다. 김상희는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업가가 아니다. 그에게 가장 큰 성취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회의 가치를 창출하고 다음 세대에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기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그 자신도 젊은 시절부터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는 2005년 50세의 나이로 김상희 장학재단을 설립해 개인 재산의 상당 부분을 기부해 전국 수천 명의 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농촌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빈곤이 당신의 운명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의지만 있다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는 한때 감정적인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는 가족, 특히 아내 수진의 반대에 부딪혔다. 아내는 그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낭비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김상희는 돈은 없어질 수 있지만 교육은 영원히 남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그의 장학금 기금은 수백 명의 학생이 대학 입학 시험에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그들 중 많은 사람이 나중에 의사, 엔지니어, 교사가 되어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가 항상 자랑스러워하는 또 다른 업적은 한국 의류 산업을 세계에 알린 것입니다. 그는 성공적인 회사를 일궈냈을 뿐만 아니라 패션을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에도 기여했습니다. 그는 젊은 디자이너들과 협업하여 전통과 현대성을 결합한 컬렉션을 만들었는데 그 중 하나가 국제 패션 위크에서 선보인 현대화된 한복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이익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한국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그의 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상희는 깊은 마음속으로는 이러한 성과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늘 느꼈습니다. 그는 한때 가까운 친구에게 나는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공허함을 느낀다. 민재를 다시 데려올 수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가 갈망했던 가장 큰 성취, 즉 행복하고 완전한 가족은 영원히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남았습니다. 김상희의 사랑과 결혼은 그의 인생책에서 복잡한 한 장이다. 70세의 나이에 그는 그녀, 한지영이라는 여자가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사랑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는 단순한 로맨스에 대해서가 아니라 수십 년간의 슬픔과 후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지영은 김상희의 첫사랑이다. 그들은 그가 20살 때 대학 공연에서 만났습니다. 지영은 음악을 사랑하는 상냥한 소녀이며 미소가 그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두 사람은 금세 사랑에 빠졌고 3년 동안 그들은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지영이의 가족은 그가 사회적 지위가 낮고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를 반대했습니다. 가족의 압력으로 지영은 아버지를 떠나야 했고
그에게는 깊은 정서적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 후 김상희는 그의 집안의 주선으로 강하고 지적인 여성인 이수진과 결혼했습니다. 수진은 그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도 곁에 있어준 헌신적인 아내였습니다. 이들에게는 두 자녀가 있다. 민재와 딸 김은지이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처음에는 매우 평화로웠지만 민재가 죽은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수지는 추워졌고 일에만 몰두했다. 그들은 같이 살지만 마치 낯선 사람처럼 서로 기쁨도 슬픔도 나누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60세가 된 김상희는 우연히 친구들의 모임에서 한지영을 다시 만난다. 그녀는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온화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만남은 그가 묻어두었다고 생각했던 감정을 깨웠습니다. 두 사람은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는 아직 가족이 있어 두 사람의 관계를 공개할 수는 없었지만 지영이가 자신이 가장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가 수많은 폭풍 속에서도 그와 함께 해준 것에 대한 책임감과 감사 때문에 수진을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70세가 되어 건강이 악화되고 인생을 되돌아보며 김상희는 마침내 지영이 자신의 진정한 사랑임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고 오히려 슬픔만 더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온전히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이 슬펐고 거리두기로 수진에게 상처를 준 것이 슬펐고 지난 세월을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이 슬펐다. 그에게 사랑은 가장 밝은 빛이기도 하지만 가장 깊은 고통이기도 합니다.